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 즉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물론 대통령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스타일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진행되면서 5년 단임에 정말 이제는 양쪽이 극한으로 어떤 경쟁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가 딱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야당은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적폐청산 이야기하면서 이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5년이 지나가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탄핵이 돼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과자, 범죄자, 피고인, 대통령 그거 대한민국이 지금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갈 수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 오늘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7공화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요 2016년에 국회에서 12월이죠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3월이었던가요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 그때도요 사실상 헌법 개정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다.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도 같이 봐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아픔 속에서 그래도 뭔가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의미 있는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네. 아, 우리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에 자꾸만 뭘 하느냐. 문재인이 그랬어요. 왜? 네. 개헌을 하게 되면은 자기 대통령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그 꼬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왜 헌법 그 타령하지 마라. 근데 문재인이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5년이 어땠습니까? 문재인 5년요 다른 것보다도 이 87년 이후에요. 딱 5년 만에 최초로 정권 교체 당한 정권이 그렇죠. 네,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좋게 끝났고 문재인도 안 좋게 끝났고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이러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꼭 사람의 문제이기만 하겠느냐. 네. 제도의 문제도 좀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적 그 지혜와 총의를 모아서 이 구체제는 이 낡은 체제는 이제 끝내자. 네. 87년 헌법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났어요? 예? 지금 뭐 거의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AI 혁명 시대에 뭐에 바꿔야 될 게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가 폐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대통령의 권력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분권하고 지방자치 늘리고 뭐 하는 식의 7공화국 헌법을 좀 만들어야지만 이런 식의 그 국가적 그 혼란과 뭐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좀 성큼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이 시작되면 꽤 많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꽤 많이 걸리죠. 네. 이게 사실은 뭐 권력 구조 문제만 아니라 지금 손봐야 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프레임 전환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해서 교훈을 얻고 발전하게 되는 거 우리 인간사에서 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누구 하나의 책임만으로 해결을 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탄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87헌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여야 가리지 않고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정권을 획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이었던 것이고 자기가 하고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고 싶으니까 네. 87 체제 그대로 갖고 싶은데 이게 평가받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자, 미국식으로 가자라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간 절대 권력 휘두르고 난 여기서 끝나는데 뭐 라면서 당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은 지나가지만 이념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다음 후보 내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충돌을 하는 거죠.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네.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 국민의힘 지금 의총이 방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나서 오늘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일단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의총에서 일단 두 가지 법률 다 부결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오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당론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이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제 이 표결, 그 이어서 있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이제 표결, 여기에 일단 국민의힘은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일단 정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결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원들 중에서 물론 뭐 이탈표는 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거 8개 명의 어떤 이탈은 아마 이제는 없을 것으로 네.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네,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되면 이제 뭔가 이제 질서 있는 후퇴, 네. 질서 있는 어떤 퇴진,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이 저는 굉장히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여의도 국회 앞에 경찰 추산으로 한 4, 5만 명 모였다. 네. 그러니까 그 집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네네. 지금 지난주까지 뭐 4차 집회까지인가 5차 집회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규모가 줄어들다가 네. 이 비상계엄 때문에 이제 확 올라갔죠. 분노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좀 어제부터 그 여의도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는 탄핵 트랙으로 뭘 할 건지 그게 아니고 일단 수사로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수사 네. 트랙으로 가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이후 포스트 윤석열 그거는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 것인지 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7공화국을 어떻게 그 건강한 7공화국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이 딱 수사 트랙 플러스 개헌 논의 이겁니다. 이게 정통 코스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는요 과거를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사 트랙도 뭐 과거를 응징하는 거지만 플러스 이제 개헌 논의까지 있으면 새로운 미래를 또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코스가 어떤 트랙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최선인지 그거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잘못 이거 따져 뭐 이 본다 한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 이거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경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한미 관계도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연일 탄핵안만 낸다 그러면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당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또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 플랜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탄핵에서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미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걸로 좀 초점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안에 탄핵 제도의 본질과 평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도 과거에 대한 처벌 같은 느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걸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파면을 하는 이익과 그 파면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미칠 혼란, 그거에 대한 비교 형량을 결정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간다. 그리고 우리가 체제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선기능을 또 발휘하겠다. 이게 지금 탄핵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 이상을 지금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탄핵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이상의 내용을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탄핵은 직무정지인데 직무정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국가적 혼란 없게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개헌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고치겠다. 국가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정치적인 어제 오늘의 결단 안에 다 녹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이나 저희들의 심정 다 비슷할 겁니다. 참 이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격차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권을 재연장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전략적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당연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지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더 국민들하고도 좀 아니더라도 왜냐 우리는 그동안 보수는요 전략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판판이 당했습니다. 네. 야당에게 판판이 당해왔어요. 야당은요 저렇게 온갖 범죄가 있고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전략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보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 싸움이고 정말 이 우리가 전략 싸움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내고 우리가 이 상황을 역전해낼 것인지 역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요. 무대포로 가서 뭐 축구하고 무대포로 막는다고 해서 공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공을 좀 주더라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전략을 만들면 마지막 그 이 휘슬 불기 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사고하셔야 된다. 야 이거 옳은데 왜 안 해? 이거 나쁜데 왜 해? 라고만 이 질타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정권을 어떻게 하든지 연장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누굴 저놈 잘못이야. 왜 아까 보면 뭐 장동혁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비난하실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아껴야 됩니다. 우리 편은 이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사람들 더 아끼고 보듬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열돼 버리면 저쪽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되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다독이고 함께 하면서 결국은 이 난국을 극복해야지 윤 대통령 뭐가 잘못했어? 없어.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예를 들어서 원리원칙만 강조하면 전략적으로 다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는 잘못됐어. 잘했어. 이거 싸움하다가는 우리가 분열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 우리의 목적을 이뤄내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인이 사실상 이제 이 그 뭐라고 할까요?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수순을 밟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도요. 조국이라는 사람 난 제일 웃겨요. 네. 아니 비상계엄 거기에 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자신의 판단과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12일로 잡힌 재판 그 기일을 연기해달라? 뭔 엑스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이재명도 여기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 이제 좀 낡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물러나고 뭔가 좀 새로운 싹들이 돋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얼개는 나온 것 같아요. 이 얼개는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속도 조절과 국민적 이 여론 형성을 통해서 이 길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의 의견은 소중해요. 근데 이제 그 보수층 안에서 그 의견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항상 보수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10명 중에 6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그 여론조사 최근 보니까 13%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13%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내 의견은 이렇지만 저 사람 의견은 6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동들을 봐주시면 이해도 되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면 지금 의원들이 이제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 3분의 2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재석의 3분의 2고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장난치려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들어갔다가 이제 표결에 다 빠지는 거 뭐 이런 네.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순서도 하고 이랬는데 당론으로 정해진 거는 정말 뭐 당에서 강제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재집권까지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탈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보니까 국회의사당의 저 본회의장 앞에서 또 야당의 한 3명이 또 프랭카드를 들고 뭐 또 선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의도에는 지금 경찰 수산으로 한 5만 명 정도 지금 밖에 여의도에 일단 모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위에서 본회의장에 착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착석을 했고 아마 오늘은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전원이 아마 오늘 국회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자 국회의장이 이제 개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개회를 선언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먼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안에 대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함 치면서 서로 이제 고성으로 논쟁 중이다라는 또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네, 국회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법적 정책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당으로 일임하겠다라는 거. 거기에는 일단 본인의 임기 관련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야 국민의힘 의총이 열려서 일단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일단 부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찬성 뭐 이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버는 게 필요하다. 지금 시간을 좀 벌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좀 수습을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제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일단 부결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이 대통령 입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꽤 아마 많은 정말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아마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고함 지르지 말고 좀 질서 있는 본회의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일단 이제 국회 의사국장인가요? 법안에 대한 이제 상정 법안에 대한 이제 지금 설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정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래서 저거를 이제 무기명 그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이게 전자 투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일단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하고